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의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우리는 매일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음악업계는 설득이 곧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티스트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경쟁에서 밀려나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는 왜 모든 행동이 멋있어 보이고,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이입되며, 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도록 설득당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며 음악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주기도 하는 아티스트들은 과연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로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 그가 쓴 수사학이라는 책은 2400년 전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읽히고 연구되며 설득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레퍼런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또한 대중을 설득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저서를 바탕으로 과연 찐팬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저만의 논리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설득하려면 세 가지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로고스, 쉽게 말해 논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남을 설득하려면 논리가 있어야겠죠. 설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말이 되어야 하고 그 말에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원칙인데요. 이를 한번 랩에 대입해보자면 기본적인 플로우와 멜로디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와 같은 본인만의 음악적 주장이 이 로고스라는 첫 번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라임이나 펀치라인 같은 가사의 묘미를 얼마나 맛깔나게 살려 리스너를 설득하려 하는지도 로고스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 발만 더 나아가보면 래퍼가 본인의 음악을 통해 과연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음악에 담긴 본인만의 색깔, 멋,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들이 어떻게 사운드와 가사로 녹아들어 자신의 음악을 뒷받침하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아티스트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그만큼 기본적이기에 본인만의 색깔을 내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이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래퍼들이 현재로서는 워낙 많다는 점에서 이 주제를 논할 때는 절대 소외시킬 수 없고 가장 먼저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 즉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아티스트가 본인의 감정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과 공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같은 곡이라도 어떤 가수가 부르냐에 따라, 어떤 래퍼가 뱉느냐에 따라 더 슬프게 와닿거나 더 신나게 들릴 수 있는 것과 같이 결국 아티스트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서 말한 로고스, 즉 논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파토스가 충분히 충족된다면 청중도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감정의 전달력은 설득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죠. 아티스트의 감정선, 발성, 숨소리, 애드리브, 그리고 곡의 마디 하나하나에 담겨진 미세한 떨림 같은 청각적 디테일들이 우리가 음악을 트는 그 순간부터 그 아티스트의 세계관으로 얼마나 빨리 빠져드느냐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파토스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카리스마라는 요소 또한 빼놓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힙합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 고유의 멘탈리티와 자신감, 즉 카리스마가 매우 중요하게 적용하는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래퍼들은 팬들의 충성심을 더 쉽게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카리스마라는 것이 아티스트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꽉 차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고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이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소죠. 그렇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꼭 강렬하거나 세 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처럼요. 제가 생각하는 카리스마의 정확한 의미는 대중들이 아티스트를 보고 그 아티스트처럼 되고 싶게끔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을 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즉 아티스트 본인이 최고라고 대놓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주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진정한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아티스트가 파토스를 잘 갖추고 있다면 공연에서 남들보다 더 강렬한 무대 서비스를 보여주곤 합니다. 아티스트가 본인 감정에 솔직할수록 팬들의 감정을 흔드는 능력이 더욱 강해지고 음악적으로도
단조로운 사운드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위기를 넘나드는 곡들을 통해 무대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묘미를 선사하며 더 다채롭고 오래 기억에 남는 공연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토스, 즉 서사, 스토리입니다. 에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설득을 하려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사람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남을 볼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매력이 크게 왔다 갔다 하죠. 보통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자들의 첫인상 투표 때와 직업 공개 후 투표 때가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사람의 직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서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는 완전 뻔하고 클리셰 같은 말도 그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천차만별인데요. 이런 똑같은 말을 박재범이 하는 거랑 저 같은 유튜버가 하는 거랑 다르듯이 말이죠. 저는 박재범 같이 팬들을 사로잡는 서사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는 딱 두 가지의 포인트가 녹여져 있다고 봅니다. 바로 공감과 동경인데요. 특히 자수성가 서사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힙합에서는 Started from the bottom 같은 개천에서 용나는 스토리처럼 평범한 대중들의 삶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래퍼가 바닥부터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에서 형성된 철학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팬들로 하여금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동경심을 유발하며 결국 삶의 변화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카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If you're a fan of me, you're a fan of yourself. 너가 나의 팬이라면 너는 네 자신의 팬인 거다 라는 뜻인데요. 카니가 콘서트를 열면 물론 그의 음악을 들으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과 가치관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며 카니가 줄고 목소리 내었던 그의 신념과 가치관이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믿는 팬들이 단순히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려고 콘서트를 찾는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 카니와 팬들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종교적인 경험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티스트의 음악이 로고스와 파토스가 완벽하다고 해도 즉 플로우, 멜로디, 가사, 딜리버리 등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더라도 공감과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에토스가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이성적으로는 훌륭하다고 평가받더라도 감성적으로는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 있고 결국 찐팬을 형성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와 파토스를 제치고 에토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를 떠올려보면 우리 역시 아티스트에게 설득을 당할 때 화려한 플로우나 스킬적인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티스트의 서사와 그동안의 커리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로고스와 파토스는 아티스트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요소인 거고 그 문턱을 넘어 리스너들이 이 아티스트의 인터뷰를 찾아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티스트가 좀 더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 사랑받으며 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아티스트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팬들과 역사 속에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는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 지금 신인 아티스트라면 이 수사학의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나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사이먼 신에게 유명한 골든서클 이론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든서클 이론은 기업이나 개인의 핵심 가치를 따질 때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신념과 목적 그리고 존재 이유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를 접근할 때 what, how, why 순으로 사고하는 반면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why, how, what 순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이번 영상 주제에 접목해보면 아티스트 본인이 단순히 무슨 음악을 하고 싶은지보다 왜 이러한 음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먼저 곰곰이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기준점을 잡아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사학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에토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작업물만 주구장창 쏟아내는 방식보다는 내가 왜 이런 음악을 하고 싶은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브이로그나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기 영상 같은 것들을 꾸준히 공개하는
관리하며 자신만의 서사를 쌓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그 아무도 이런 콘텐츠를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이 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로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려 하기보다는 내 음악의 Y를 명확히 한 후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 즉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공략해 그들을 우선적인 찐팬층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후 그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찐팬층을 단단히 다져간다면 그 나중에 더 넓은 대중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잘 안 된다는 보장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인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